네, 이 시간에는 파커 제이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죠. 가짜 뉴스하고 포퓰리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대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계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그런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시대인데요. 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파커 제이 파머의 책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관련한 책에서는 아주 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이고요. 또 이 책 역시 제가 제 인생의 책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물론 더 나은 제안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지만 이 책은 2011년 원작이며 한글판, 제가 읽은 한글판은 2016년 11월에 나온 7쇄본입니다. 원제는 Healing the Heart of the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미국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절망 혹은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이기도 한데요. 글 전체가 너무나도 교육적이고 교훈적이어서 별로 버릴 게 없는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읽고 말기에는 아까운 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 인생의 책으로 꼽았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연민과 정의의 직무를 짜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노인, 정신질환 환자, 가난한 사람,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죠. 민주주의는 끝이 없는 실험이고 그 성과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의 거창한 형식의 시간과 에너지 투입 대신 오로지 자신의 개인 생활의 개선에만 집중하지만 그 공백은 비민주주의적인 힘이 채워버리고 말죠. 미국 시민이 사적 영역으로 위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문제가 너무 광대하고 복잡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폭력적 언어의 전투지대인 공공적 영역에서의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화는 무력감을 자아내게 하는 대중매체에 저항하면서 긴장을 끌어안는 마음의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자발적 공동체 등에서의 연대를 바탕으로 말이죠. 나는 아테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다.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헤로도토스가 한 말인데요.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말하고 움직여야 할 이들의 침묵이나 외면과 더불어 눈앞의 이익을 이유로 불이한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행위는 정치가 좀처럼 변하지 않게 하는 절대적 요소이죠. 당위와 현실 사이의 비극적 간극을 품고 견뎌야 하는 비통한 자들은 선악 구도의 모호함과 긴장을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공공적 책임을 갖춘 채 단호함과 신중함을 용기로 사용하여 이견을 가진 자들과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마음은 자아의 핵심이며 라틴어 COR를 어원으로 하는데 하트가요. 그것은 커리지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이는 국가로서 오래 번성할 수는 없을 것이죠. 링컨과 미국을 건국한 위인들의 사상이나 행위는 저자가 주장하는 근거 혹은 예시로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9.11 테러로 인한 전쟁 돌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마에게 기운을 불어넣은 사건이죠. 메카시의 공산주의지 마녀사냥, 민권운동 반대, 1960년대의 정치적 암살,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국경 너머 타자에 대한 불신 등 그간 미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한 탓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의 과두제가 민중의 의지를 꺾는 지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타난 모양이죠. 저자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갱신한 힘을 가진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분리와 모순을 너그럽게 품어야 한다는 링컨의 말과 행동을 복기시킵니다. 무심한 상대주의, 정신을 좀먹는 냉소주의, 전통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 따위는 근대성의 나쁜 특징입니다. 다수결을 따르면서도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서로 아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이해를 향한 대화와 함께 위축시키는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는 발언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절박한 인간적 욕구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은 폭력이나 마찬가지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정치는 공동체의 창조를 위한 오래되고 고귀한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악화의 궁극적인 원인은 내부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닌 보이지 않는 어둠, 역동, 그리고 그 역동이 형성하는 가시적인 삶의 현장들에서 민주주의의 인프라는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자의 주된 관심사를 따라 서문을 지나 총 8개의 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야생의 대초원이 농경지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듯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 효율은 정신의 자유로운 표출과 국가를 강하게 하는 인간적 다양성으로 상쇄되고도 남죠. 불편함, 불신, 긴장, 폭력, 전쟁 따위의 발생 원인이기도 하나 다양성은 존중, 인내, 개방성, 희망을 갖고 끌어안으며 큰 유익이 따릅니다.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하며 상업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에서 창조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도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고안된 것으로 갈등을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에 따른 개방적 작동이 필요합니다. 상실, 실패, 좌절, 배신, 죽음 등으로 부서지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분노나 우울이 아닌 복합성과 모순을 끌어안는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평등, 정의, 자비가 존재하는 세계를 위해 창조적으로 차이를 포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선은 정치적 차이 때문의 갈등들이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도록 끌어안는 것이죠. 인종주의, 경제적 착취, 국경 밖의 군사적 행동, 민주주의 명분을 내세워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기업 위한 정책, 스폰서 이익 위한 정치인의 행동, 종교적 외피문, 테러리즘, 진실 가리거나 왜곡하는 미디어 선동 같은 것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그림자입니다. 자비심이나 환대가 종교적 핵심이어야 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증오와 폭력에 가담하여 종교의 가치를 왜곡하거나 더럽히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1830년대의 알렉시스 토크빌은 다양한 결사체를 만들어 스스로의 힘으로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미국 시민들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끌어안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마음의 민주적 습관의 열쇠입니다. 표출할 의견이 있고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표출할 의견이 있고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뻔뻔함으로 자신이 아는 진리가 언제나 부분적이며 때로는 전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은 마음의 민주적 습관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주체성 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뻔뻔함과 관련이 있고 모두 함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며 생명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은 겸손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공공 영역은 죽음 없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민주주의 하에서 공적인 갈등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죠. 깊이 간직한 신념과 충돌하는 사실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대개 신념을 바꾸기보다는 그 신념을 강화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성을 역사의 일차적 동인으로 믿으면서 마음의 힘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엄청난 재난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소해지고 상실감이 드는 고통은 바로 비통함이며 근원이 다르고 종종 모순적인 이 비통함을 인정하고 치유하는 노력만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름에 대한 분노나 냉소주의는 공공영역을 병들게 하며 다름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인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먹잇감입니다. 일상의 비통함은 자비심을 키우면서 어둠과 슬픔의 에너지 안으로 스며드는 통찰을 이용하여 스스로 치유하고 타인의 아픔으로 손을 뻗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노력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이나 차단으로 이어지는데 갈등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준 선물인 자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립이나 방황 및 기회와 목적 상실 같은 것들이죠. 소비주의와 희생양 만들기는 내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짓 치료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아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형태입니다. 좋은 사회는 자유와 규율 및 자유의 축복과 법의 지배, 둘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 둘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논쟁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형성되죠. 싸움 아니면 도주의 본능은 긴장을 증폭시키기만 할 뿐이어서 언어, 예술, 종교, 교육 등은 긴장을 끌어안아 딜레마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문명화의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교정받아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 사이의 공적인 영역은 타인들과 연합의 유대가 일어나는 곳이며 시민적 덕성을 배우며 위엄과 독립성과 비전을 갖고 행동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무질서가 가득 차기도 하여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권력의 중심부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삶의 장소와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졸업장, 학위, 자격증, 입시 따위를 위한 시험의 결과에만 집착해 정작 핵심 내용은 놓치고 점수 따기 위주만의 공부는 학교 교육을 망치는 주법입니다. 자신의 삶 한가운데를 충실히 붙들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자아보다 커다란 실제를 성찰하면서 생명의 실제들과의 연결을 통해 의미와 목적을 찾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만 중시하며 측정 가능한 학문을 위주로 직업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임무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전문가 숭배라는 악덕을 낳습니다. 인문학은 전문 지식 숭배에 맞서도록 함과 동시에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직자 중심, 권위에만 의존하는 생생한 경험, 구성원까지도 구현하지 못하는 구성원까지도 연민을 구현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수많은 종교는 적극적인 환대 정신으로 공동체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함과 더불어 개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하죠. 정보의 과부하, 사생활의 퇴각, 확장된 탐구 불가, 어둠과 빛 세계에 대한 불균형, 고통 원인 둔감, 진실 여부 의심 불가, 상업성 우선이라는 패단을 갖고 있는 미디어의 지배는 사람들의 삶 속의 실제 세계의 쟁점에 대해 관심을 잃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해로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디어를 아무 의심 없이 구매하죠. 민주적 시민이라면 대중매체가 아닌 개인적 경험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교사가 존재하지만 주변의 소음과 내면의 소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죠.
시, 이야기, 음악, 미술 등의 예술작품이 제공하는 맥락 속에 내면의 교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하는 인터넷에서의 활동은 알맹이를 추려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과 감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현실과 열망의 간극에서 시작된 미국의 신화는 지금 겸허함 없이 뻔뻔함만 남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분발보다는 1950년대의 로자 파크스 같은 인물에 의한 운동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룹니다. 당신들이 돌과 철로 만든 감옥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 갇혀있던 참 자아의 이미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나는 당신들이 만든 감옥보다 훨씬 더 나쁜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냉소주의와 이상주의의 의견 차이를 싸움의 근원에서 안정의 근원으로 변형시켜야 합니다. 효율성보다는 충실함에 중시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로부터 환멸을 느낀다며 정치를 멀리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또 때로는 정치에 또 너무 또 이렇게 몰입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기에 어떻게 저런 인물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까 하는 낭패감과 절망감에 정치로부터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키고 차분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통함은 버릴 수 없기에 견뎌야 하는 인내의 과정이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하기에 저자는 비통한 자들을 위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오래 번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충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화된 국가, 좋은 국가, 희망찬 국가, 살만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고요. 정말 좋은 정치학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 책으로도 꼽았고요. 정치에 관심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전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파커 제이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